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는 0.86%, 그리고 코스닥은 0.74% 하락 마감했습니다.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 마감을 쭉 보면은 그렇게 등락이 크지 않았죠. 어떨 때는 강보합, 어떨 때는 약보합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지수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뭐 다른 날보다는 하락이 조금 깊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깊은 하락은 아닙니다.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지난 한 2월경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횡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크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세력들도 상당히 참 투자기가 난감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.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본격적으로 사회 경제 활동이 막 움직여지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기업들 실적이 나아지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. 그러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지면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죠. 그런데 그렇게 좋은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뜻 투자를 하기 힘든 것이 뭐 전쟁도 있고 물가도 있고 뭐 금리도 있고 또 뭐 경기 침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일들이 공존, 상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이 소비 증가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하기 참 곤란한 입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오늘 조금 특이사항은 다른 날보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를 좀 더 많이 한 그런 날입니다. 저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가 좀 많았던 것은 바로 파월 연준 의장 이 발언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. 물론 이번만 그런 건 아닙니다. 얼마 전에도 나와서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0.5%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 어제는 재차 또 기준금리를 0.5%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다른 사람들이 뭐 0.5% 올려야 된다. 또 그리고 어떤 때는 뭐 0.75%나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. 이런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 물론 그때 시장도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이 파월 연준 의장은 좀 상징적인 존재 아닙니까? 말 그대로 의장입니다.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0.5% 인상을 해야 되고 뭐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갖다가 좀 빨리 빨아당길, 끌어당길 그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투자자들이 파월 연준 의장이 저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투자하기 참 어중간한 포지션을 갖다가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. 가만히 놔두더라도 사람들이 자꾸 움직이면 기업 실적이 증가하는 것 참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한 사실인데 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또 같이 있는 것도 이것도 사실이 되다 보니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시장이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. 그나마 이렇게 시장이 현물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선물과 뭐 이렇게 옵션 파생 시장도 있기 때문에 현물 그리고 파생 시장을 오가면서 약간의 푼돈벌이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. 마땅하게 투자 포지션을 정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.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오늘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습니다. 기관들 수급의 대부분은 이 금융투자 쪽에서 나왔는데 이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매매는 그냥 뭐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게 편합니다. 그냥 이게 다 외국인 매도라고 보시면 돼요. 외국인들이 저렇게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. 기관들이 운영하는 돈과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움직이는 돈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저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. 하여튼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많이 팔다 보니까 오늘은 뭐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도 관망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. 자,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4종목이 있는데 이거 몇 개가 안 되니까 빨리 살펴보고 찾아봅시다. 자, LF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LF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. 이게 숫자가 13인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추세가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종목은 장기적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그리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. 이미 요때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물론 앞으로 정권주도 좀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나면 괜찮겠습니다만은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지금 정권주 이런 상황에서 들어갈 이유는 없겠죠.
그래서 이 종목은 안 본 걸로 합시다. 그리고 백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파란색 신호가 떠버렸습니다. 이때는 투기,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짧은 돈을 벌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 종목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, 이럴 때 들어가서 이런 때 매수를 해야지 굳이 지금 들어갈 이유는 없겠죠. 백산도 지금은 별로입니다. 한화손해보험 요 종목도 추세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요럴 때 접근을 좀 해봐야지, 굳이 이런 신호들이 뭐 한두 개 나는 것도 아니고 뭐 무더기로 이렇게 나는 시점에서 굳이 들어가기는 좀 곤란하겠죠. 그냥 들고 있다 그러면 아직 뭐 추세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, 굳이 신규로 접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종목이 4개밖에 없어요.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좀 살펴본다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하락 반전 신호들이 최근에 더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시장이 반등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.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세력이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큰 돈을 갖다가 막 던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? 참 움직이기 곤란한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겠죠. 세력들 입장도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늘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가야 되겠죠. 그래도 이런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. 이 종목은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좀 조심해야 된다, 그런 거고, 바텍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조심해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으니 좀 조심하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영업무역홀딩스도 지금 조심해야 되고, 뭐 제주항공도 지금 좀 조심해야 됩니다. 물론 추세는 살아있어요. 살아있는데 뭐 앞으로 뭐 리오프닝 관련주 괜찮다고 해서 묻지마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, 사실은 리오프닝 이야기가 최근에 뭐 나오는 거지, 그 이전에 이럴 때 이미 우리는 마감 시황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. 매수를 하려고 하면 이때 접근을 해야죠. 그래도 아직 좀 덜 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찾아서 어떻게 들어가든지 해야지, 굳이 이렇게 하락 반전한다는데 이런 걸 찾아서 억지로 들어갈 이유는 없겠죠.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뭐 추세는 살아있고 앞으로도 괜찮아요. 그런데 하나투어를 매수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, 파란색 계열이 있을 때가 좀 세력들이 매도할 때입니다. 세력들이 항상 매수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. 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 기술적 지표가 좀 무너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, 뭐 체결 강도로 보면은 지금 체결 강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이렇게 빨간색 계열이 있는 거는 세력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고 또 체결 강도가 좀 좋을 때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. 그 하나투어를 갖다가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좀 기다렸어요. 기다리다 보면은 또 다시 이렇게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가 또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 접근해야지, 굳이 이렇게 거꾸로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. 한세시럽 같은 경우도 지금은 조심해야 됩니다. 이제 조심해놓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. 자, 오늘은 시장 수급이 좋지 않다 보니까 참 크게 들어갈 만한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.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들어가기는 좀 그렇죠.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이제 4월 마지막 주 한 주가 남았거든요. 그리고 5월 첫 주에 미국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.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0.5% 올린다는 것을 뭐 이렇게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, 우리는 금요일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는데, 또 그 이전에도 기준금리 0.5% 올린다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했었잖아요. 그러면 이 기준금리를 갖다가 0.5% 올려야 된다, 어떤 때는 뭐 0.75% 올려야 된다, 이런 말까지 나와서 이미 시장은 영향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. 그러면 5월달에 막상 이 기준금리를 뭐 0.5% 올리게 되면은 그때는 오히려 이제 또 덤덤하게 또 갈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한 번 또 올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장이 쭉 흘러가겠죠.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미 이렇게 립 서비스로 기준금리를 좀 강하게 올린다 해서 시장 충격을 갖다가 좀 나눠서 분산해 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, 또 나중에 기준금리를 실제로 올리게 되면은 그게 다 시장에 반영이 됐다 그러면서 좋은 흐름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일단 오늘 뭐 시장 상황 그랬고요.
또 그리고 그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어요. 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장의 불확실한 요인들 때문에 세력들이 이제 큰 돈을 갖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과감하게 움직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잘 이해를 하시고, 우리 같은 경우는 별거 없죠. 뭐 시장을 멀리 보고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무리하지 말고 물량을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번 주도 뭐 쉽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.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. 자,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